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그죠? 우리가 EL, expression, 그 표현식, 그죠? EL 태그, EL 랭귀지, 그죠? expression 랭귀지하고 JSTL, 그죠?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직접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역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까요? 자, 이렇게 다이나믹 해서 웹 프로젝트 해서 여기에다가 자, 프랙티스 하고요. 언더바 챕 하고 14가 되겠죠. 14가 돼서 여기에 EL 하고 자, 여기에다가 JSTL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next 하시고 자, 여기에 요게 있다라고 해서 쉼표는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언더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web.xml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finish를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EL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 JSP 해서 먼저 여기다가 EL 해서 EL01.jsp로 하죠. 그래서 JSP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EL 표기법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EL 표기법은 자, 우리가 달러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달러가 들어오고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게 EL 표기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에서 우리가 expression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요거 스크립트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int 만약에 int 뭐 예를 들어서 EL이다. EL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EL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표현식으로 뭐 한 거예요? 표현식으로 우리가 출력한 내용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br 태그를 좀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br 태그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역시 EL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EL로 그죠? EL로 출력한 내용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죠. 자, 해보니까 어때요? EL로 출력한 내용의 값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옵니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분명히 EL이라고 줬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여기에 변수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죠? 네,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이 EL은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객체 우리 내장 객체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장 객체에서 우리가 이 값을 빼낼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변수 값을 뽑아낼 때는 EL이 작동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EL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EL의 기본 객체들 있잖아요. 페이지 컨텍스트 뭐 그리고 세션 뭐 그리고 뭐 리퀘스트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우리가 이런 값들이 보관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EL 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객체의 프로퍼티 값을 꺼낼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페이지 컨텍스트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페이지 컨텍스트 하면 뭐예요? 이 페이지의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et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키와 value의 값을 줄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scores 해서 배열로 값을 어떤 걸 준다고 치죠. uint 이렇게 배열로 값을 이렇게 줘서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제가 줬단 말이죠. 이렇게 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내장 객체에 이렇게 세터를 호출해서 속성과 이제 값과 이 속성과 값을 이제 value를 저렇게 저장을 하고 난 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호출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을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해봤듯이 자 scores의 0번째 값을 이런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10으로 출력이 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EL은 일반 변수에서는 이 EL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땡겨 쓰는 게 바로 E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EL이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자 EL이 리터럴 같은 경우는 그대로 표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죠. 그죠? 자 홍길동 말고요. 그러면 100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0을 했는데도 역시 에러가 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엇 때문에 잘못이 됐을까요? EL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가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제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다시 이렇게 해보면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여기에서 달러 해서 뭡니까 100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근데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그죠? 이렇게 리터럴 값들은 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 값을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다가 br 태그를 하나 더 넣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null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null 값을 넣으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제 null 값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달러 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넣을 때 null이 아니라 이번에는 홍길동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었다면 이제는 홍길동도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EL 표기법은 어떻게 보면 이 코드의 expression 태그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출력할 수 있게끔 코드의 절약성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코드를 이제 소스 보기를 한번 눌러봐도요. 이 소스 보기에서 EL이라는 태그가 전혀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역시 EL도 뭡니까? 하나의 자바가 아니라 JSP의 표현식이라고 해서 JSP 코드도 역시 EL 표기법으로 된 것도 역시 우리가 주석으로 나오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단순히 변수 값을 변수 형태, 객체 형태가 아니라 변수명을 주면 출력이 되질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아울러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언가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을 끌어내는, 즉 객체의 우리가 참조를 우리가 주로 할 때 객체의 값들을 EL 표기법은 객체, 그죠? 객체의 뭡니까? 저장소죠. 그죠? 거기에 어떠한 멤버들의 요소들의 값들을 간단한 코드로 가져올 때 우리가 사용하면 유용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따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다 연산도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연산까지 해볼게요. 연산자 이용해서 여기다가 BR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플러스 연산자를 한번 써보죠. 이렇게 10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값이 얼마 나오나 보세요. 보니까 110이 나오는 걸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연산자들이 다 먹힌다는 거죠. 아울러 이걸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해볼까요? 산술 연산자는 됐다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막 연산자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이 2보다 크냐 해서 이렇게 크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죠?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true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false라고 false, 그죠? 이 값을, 그죠? 이렇게 false라고 우리가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false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스트링으로 그냥 거짓이라고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이라고 이렇게 넣었다면 과연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거짓이라고 출력이 되는 사망연산자도 잘 먹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EL 표기법으로 우리가 end 연산자와 OR 연산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1, 2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end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 해서 얘는 여기다가 2 이렇게 넣었다고 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또 내려서 이렇게 5를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는 둘 다 참이어야 참일 리턴 하는데 얘는 하나의 거짓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false가 나올 거고요. 아이고, 얘는 true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하니까 역시 false와 true가 각각 이제 EL 표기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L로 우리가 하게 되면 표현식보다 이게 바로 이제 표현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JSP에서 expression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줘야 돼요? 이 값을 그대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줘야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표기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이제 true가 나오죠. 이거는 방금과 같이 EL 표기법으로, 이거는 expression 태그로 우리가 표현식으로 나타낸 거죠. 맞나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EL 표기법을 이제 사용할 때 편한 게 뭐냐면 이제 요까지 일단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뤄봐야 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바 리소스에다가요, 여기에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죠.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섹션 01, 그냥 섹션 01이라고만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멤버 인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멤버 인포에다가 멤버 변수와 멤버 객체를 선언할 수가 있죠. 그래서 private을 하고요. 그리고 string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name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복사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id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pw도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생성자를 하나,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스에서 generator, getter, and setter를 이용을 해서 select all을 하고 getter와 setter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봤던 대로 DTO 객체 혹은 bin이라고 우리가 칭했던 그런 객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땡겨와서 볼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EL 표기법 한 개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EL 표기법은 그냥 EL이라고만 그냥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JSP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얘가 EL 해서 우리가 액션 태그하고 어떻게 혼용해서 쓰여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JSP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딴 거 뭐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다가 액션 태그를 활용을 해서 EL 표기법을 우리가 액션 태그와 EL 표기법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에 doctype 위에다가, 그죠? doctype 위에다가 우리가 자바빈 땡겨 왔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자바에서 useBin이라는 게 있죠. 어디 갔나요? useBin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이디를 멤버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멤버가 어디 있냐? 클래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섹션 01. 우리가 멤버 인포라고 줬죠. 그죠? 그리고 이놈의 스코프를 우리가 페이지 정도로만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액션 태그 중에서 useBin을 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두면 이제 이게 하나의 클래스가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s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자, JSP에 set property가 있고 get property가 있는데 일단 s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다가 우리가 property 원래는 이게 순서가 name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좀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name은 당연히 멤버가 되죠. 그죠? 멤버가 되고 property 속성에서 name 하고 여기다가 value 속성도 있잖아요. 그죠? 지정을 하는 거죠.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신은혁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이 복사해서 자, 이렇게 3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id도 넣고요. 그리고 pw를 넣어서 id 값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shin 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멤버 객체, 그죠? 여기에 있는 객체에다가 우리가 이 멤버 변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s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그죠? 뭐예요 이거는 set 이거는
JSP의 액션 태그 중에서 JSP 액션 태그 그죠? JSP 액션 태그 중에서 액션 태그를 이용하여 값을 저장하고 있다. 어디에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멤버에 그죠? 값을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 그죠? 자, 요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에서 이제 위에서 저렇게 선을 해놨으면 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액션 태그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액션 태그 사용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가 BR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름 이렇게 주고 이름하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JSP expression 말고 JSP 그죠? get property를 해야 되죠. 이것도 네임이 지금 이렇게 먼저 나온다 그죠? 좀 보기가 싫은데 자, 이거를 앞으로 좀 당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멤버 그죠? 이름이 member잖아요. 멤버하고 프로퍼티 뭘 가져올 건데 여기에 값들이 안 나오네요. 네임 원래 나와야 되는 안 나오네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네임 하면 네임이 시는여기가 찍힐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복사를 해서 하나 둘 붙여서 이렇게 ID 해볼게요. ID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ID를 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PW를 주면 되겠죠. PW 해서 여기다가 비밀번호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액션 태그를 사용한 방법일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좀 넣고요. 좀 넣고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실행해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으면 얘는 이름과 ID 패스워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는 액션 태그가 아니고 이제 EL 표기법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그래서 EL 표기법, EL 랭귀지, 그죠? EL 표기법을 우리가 자 EL 뭡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표현 방법은 코드의 가독성과 아울러 표기법을 아울러 간단해서 코드를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p 태그를 쓸게요. 그냥 p 태그를 써서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위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도 p 태그를 좀 붙여줄게요. 그냥 p 태그 쓰는 게 오히려 글자도 깔끔하고 이쁘니까 그죠? 이렇게 p 태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잘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p 태그는 라인을 먹기 때문에 br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좀 볼드체를 넣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일단 그건 됐고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EL 표기법을 사용을 하면 자, 똑같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이걸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자, EL 표기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달러하고 여기에다가 멤버 합니다. 멤버가 안 나오네요. 그죠? 멤버 점 하고 자 name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번에는 id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자 뭡니까? pw가 되겠죠. pw 이렇게 주면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 게 코드가 길잖아요. 일단 그죠? 코드가 긴데 이렇게 딱
요것만 표식을 하면 우리가 EL 표기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맞나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EL 표기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EL 표기법은 실제로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죠. 그죠? 상관은 없는데 이걸 써본 사람은 이걸 쓰겠죠. 이게 편하니까. 일단 가독성이. 그죠? 그래서 코드를 절약을 하기 때문에 이걸 써본 사람은 쓴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각각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세션이나 아까 전에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까지도 해봤죠. 그죠? 그리고 리퀘스트나 이런 내장 객체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부 다 해시맵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키와 밸류의 값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키고 이게 밸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장 객체들에게 우리가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하고 그리고 세션 스코프, 그리고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이제 스코프, 범위잖아요. 그죠? 범위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is EL ignored, 이거는 이제 EL 표기법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이거 있어도, 예전에는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없어도 EL이 잘 표기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태그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EL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액션 태그 이용했다가 이거 가지고 오는 이러한 이제 코드가 좀 줄면서 우리가 좋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폼 태그를 가지고 우리가 폼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이제 객체들, 내장 객체들한테 우리가 값을 주면서 그 내장 객체들의 속성들을 지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값을 불러오는 그러한 형태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요. 그래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 부분 EL에 대해서 표기를 이렇게 강의로 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JSTL 같은 경우는 많이 쓰니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아두면 좀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고요. 아무튼 EL 표기법은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근데 모르면 그냥 이거 액션 태그 쓰고, 그래도 남들이 이렇게 해놨다면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한 번쯤은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EL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내장 객체들 빨리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JSTL이 어차피 목적이에요. 그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